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랑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갔죠. 요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이후로다가 지금 뭐 꼽고 있는 것들이 그 북한에서 이제 비핵화를 갖다가 미국과의 협상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북주의 하락이 어느 정도 한몫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올라가질 않고 조금 내려오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거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KLX 300이라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그 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이제 사자로다가 돌아서서 많이 이제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거는 소문일 뿐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쪽 수급의 흐름보다는 코스피 쪽 수급의 흐름이 좀 더 좋았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채택하고 있지는 않는데 공무원연금은 그 KLX 300을 갖다가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갖고 약간은 엇갈린 견해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장세가 조금 불안한 장세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렉시트를 갖다가 연기하는 표결을 갖다가 또 실시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합의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다가 EU를 탈퇴하는 것도 싫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고 영국에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자기들은 더 이상의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조금 더 증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랐고 코스닥은 내리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끼기에는 이제 빠진 종목들이 여기 더 많잖아요.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 장이 힘들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코스피도 가지고 있고 코스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갖다가 뭐 섹터별로다가 조금씩 이렇게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은 매수한 거를 조금 실패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보합 수준으로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매수를 갖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오늘도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다가 평가가 마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니케이도 올랐고 중국 상해, 홍콩, 심천까지 지금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코스닥 아무래도 이제 대북주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 빅텍 같은 경우가 또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뭐 상한가 치려고 막 이렇게 날아가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약간의 쇼로다가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미국한테 그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죽어도 안 굽히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놓고 다시 이제 트럼프의 반응을 보겠다라는 식의 이제 반응이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제재를 갖다가 일부라도 완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게 조금 더 압박을 주면서 트럼프에게 압박을 주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갖다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닐까. 이제 뭐 성명을 발표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아무래도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많이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뭐 따로 놀 수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한쪽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다른 한쪽도 올라와야만 이게 올라가는 거고 내려갔으면 내리는 쪽으로 다 맞히든 올라가는 쪽으로 맞히든 어느 정도는 힘맞추기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도 뭐 바이오 종목이 있고 코스닥에도 바이오 종목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연결이 돼 있고 뭐 자회사는 뭐 모회사는 코스피에가 있고 자회사는 코스닥에가 있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재무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많다고는 하지만 지수가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서 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국내 증시를 보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은 코스닥만 사고 코스피는 이제
죽을 거고 코스닥은 뭐 계속 죽을 것처럼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치에 맞질 않고 그냥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트가 오늘처럼 이렇게 꺾이면서 바뀌면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가 더 좋네 코스닥은 이거 더 떨어지겠는데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를 보실 때는 코스피, 코스닥을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두 개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같이 보셔야 된다.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가네. 그러면 코스닥 조금 팔고 코스피가 혼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얘도 올라온다니까요. 아니면 반대로 코스닥이 올라갔으면 코스닥이 나중에 코스피가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와요. 내려갈 땐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 땐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 코스닥 밑에서 빌빌대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 따라서 올라오고 코스피가 계속 내려가면 코스닥만 혼자 갈 것 같지만 결국엔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급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의 흐름이 좀 이제 특이했죠.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사들이니까 주가 빠졌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파니까 주가 오르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1140원대 우리가 이제 지수 거의 하방쯤 찍을 때가 1140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이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수급의 흐름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걸 좀 꺼려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좀 꺼리죠. 달러가 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달러도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고점에 왔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플러스를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죠. 주식 선물도 매수를 했고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마이너스대로 돌아서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가의 흐름은 뭐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움직일 것 같거나 뭐 급락을 할 우려는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과의 문제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장으로다가 움직인다 그래서 어느 이슈 하나 타고선 이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제 그걸로다가 잡는 방법도 쓰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이 아무래도 그 세계 증시에 따라서 눈치를 보는 뭐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 어제 열심히 팔아먹더니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를 이렇게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아직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압력이랑 하방 압력이 거의 이제 만나서 정리되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대차가 이렇게 증가를 했죠. 대차 금액이 증가를 하면서 오늘 요게 좀 감소를 했으면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보합권이었잖아요. 약간 내려와서 마감 마이너스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고 이제 요걸 보실 때는 주로 코스닥보다는 전체를 보실 때는 코스피 쪽으로다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피 쪽이 아무래도 대차라든지 공매도 쪽으로다가는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보합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가 증가해서 어쨌든 주가가 뭐든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대차 금액은 별로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량만 늘어난 거예요. 수량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대차 금액이 그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자 대차 금액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간 거 보세요. 여기 대차 금액 이렇게 증가했었을 때 840만 주 대차가 증가했었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은 20조 정도 20조라네. 2조 정도가 지금 올라간 거죠. 2조 정도, 1조 5천억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는 한 뭐 4천억? 지금 여기서 5천억, 뭐 그 정도 오니까, 수량은 더 많지만, 이게 이제 싼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차가 증가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추세를 갖다가 반전을 시켜줬어요. 반전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을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지지를 받느냐. 오늘의 이제 대차 물량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오늘의 대차 물량을 확인해 보시고선 코스닥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지만 해준다고 해도 여기서 지켜만 준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 내리기는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이 추세를 갖다가 완전히 이탈하진 않았죠. 이 라인을 갖다가 완전히 잠깐 이탈은 했었지만 종가상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무너져 내려서 음봉으로다가 마감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요 안쪽에서 논다든가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제일 좋아요. 돌파를 해주면 좋은데 요 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해주는 봉이 나온다고 하면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 안에서 아마 놀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선 아마 대응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 추세로다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요. 요 상승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조정을 갖다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셨을 때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승 추세로 보셔도 좋고요. 여기서 요 라인을 깨고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 주가는 조금 더 내려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따로 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상에 하락의 징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너무 강달러가 계속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달러도 조금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유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죠. 유가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질 만한 이유는 그렇게 크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북한의 정치적 쇼에 의해서 오늘 이제 빅텍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랐죠. 빅텍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제가 오늘 신규 매도한 거를 한다면 오늘은 신규 매수한 종목이랑 전량 매도한 종목은 없었고 이제 며칠 전에 매수하거나 뭐 매도했던 종목 중에 인콘 같은 경우는 이제 괄호하고 양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양봉에서 매수한 경우에만 양이라고 적습니다. 첫 매수가 양봉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은 따로 놀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못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흐름장이 이제 코스피의 흐름을 저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을 보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흐름을 보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선 아 바로 올라가겠구나 하고 샀는데 코스닥 종목을 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텔콘 RF제약도 마찬가지고 ICD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코스닥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매수에는 이제 코스피를 보고 코스닥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를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제가 저점을 잡는다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너무 저점이 아니고 살짝 중간중간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매수 매도를 미리 걸어놓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제가 이제 매도를 한 호텔신라 같은 경우 더 올라가 버렸죠. 여기서 저항에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코스닥은 계속 내려가니까 코스닥 종목만 걸어놓은 거 주구장창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매수가 많이 된 거죠. 이렇게 인콘 같은 경우도 올라갈 줄 알고 양봉에서 샀다가 보합권에서 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좀 찝찝하게 매수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평단이 제 평단보다는 아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 그 어제였나요? 텔콘이 어제 이제 많이 올랐을 때 꼬리 달고 올랐을 때 제가 매도를 갖다가 안 한 이유는 뭐 굳이 제가 목표한 가격은 아니었고 좀 애매하게 올랐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랐다 그러면 아마 일부라도 매도를 했을 텐데 그래서 매도를 못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요거 텔콘을 매수했을 때 이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평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수익으로 갔다가 다시 살짝 수익이 갔었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를 했으면 그냥 본전에 파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안 파는 게 뭐 후회가 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요거를 아직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막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 뜬금없이 막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입니다. 지금 외부 감사법이 바뀐 거에 맞춰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근데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부분 주주총회가 이제 3월 말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말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 감사 보고서에 그 외부 회계 감사로부터 적정을 받아야만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거기서 거절이라든지 한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나오기로는 코스닥에서는 그 상장 폐지는 조금 보류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일지는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거절을 당한 기업들이 또 4년 연속 적자가 난 기업들 같은 경우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다시 이제 올릴 수 있는 기한, 연장 기한을 주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종목, 적자가 3년 연속 이제 4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거의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날 돼서 제출 안 해갖고 꼭 몇 개의 기업들이 제출을 안 해서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 폐지되는 거를 갖다가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를 하실 때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로다가는 당연히 좋아요. 차트로도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차트만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매수를 할 때 이제 이게 뭐 특례 상장 기업인지 아니면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적자만 내고 감사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하고 이러면은 코스닥에 상장 유지를 시켜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하셔라. 아니면 조금 위험한 종목 같으면 비중으로 다 여러분이 조절을 하세요. 이건 혹시나 물려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내 전재산의 영향에는 크게 미치진 않을 만큼 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먹고 빠져야지. 떨어지면 바로 팔아야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혹시나 잘못돼서 거래가 정지가 돼도 6개월 동안 그냥 정지된 상태로 놔둘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거래 정지될 만한 종목들을 건들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텔콘 같은 경우에도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10% 이상 수익이니까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나는 가져가도 돼. 근데 괜히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가 매수한 부분들이 제가 손해가 났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수익으로다가 만약 이것만 저점에서 제대로 잡았다고 하면 수익으로 마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 ICD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매수가보다 다 종가가 아래서 끝나는 바람에 이제 인콘 같은 게 마지막에 이제 추가 매수한 텔콘 RF라든지 아니면은 텔콘 RF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린 거죠. 제가 이제 매수했던 라인보다는 조금 더 밀렸던 거죠. 처음에 매수했던 라인보다는 조금 더 밀렸는데 크게 퍼센트가 많이 나는 차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범위는 대부분 1% 내외란 말이에요. 제가 매수를 한 다음에 밀린다고 하더니 1% 내외 되는데 1%가 조금 넘어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종가에 이렇게 매수를 한 겁니다. 장중에 이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다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종가상으로다가 매수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가로 매수를 한 겁니다. 사실 종가 자리도 조금 더 올라가서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물려주자. 그런 느낌으로 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ICD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색 자막에도 나왔던 종목이고 어제 제가 물량을 갖다 처음에 시초가로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수익권이 나왔었는데도 요 정도 수익 먹고는 제가 안 판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어제 제가 매수했던 시초가보다도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서 매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종가에 이거는 올라서 지금 이거는 퍼센트가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나온 거죠. 2.5%까지 올라간 있네요.
지금 보니까 2,000%까지 올라와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매도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제 그 유튜브에 누가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호텔신라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죠.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퍼센트가 15%가 이미 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신규로다가 비중을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 이제 저항 구간이 87,000원에 있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이 뭐 얼마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댓글에다가 남겨드렸는데, 그걸 보고선 참고해서 매수를 하라고. 아마도 조금 흔들려서 이제 버텨야 될 구간이 시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게, 그게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지금 횡보했죠. 그분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은 수익 구간이 되셨을 거예요. 수익 구간이 됐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구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끌고 가는데, 요 구간에서 87,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선 이건 이제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 중국 관련 수혜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섹터가 순환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안 올라간 종목 중에 보면은, 아니면 내린 종목들을 보면은, 악재가 뭐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종목들을 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된 거라든지, 화학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막 산발적으로 올라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좀 많이 가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유행 같아요. 유행같이 어떻게 되냐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그렇게 쫙 날아가면 이제 기존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신규 상장 종목을 따라오게, 그거는 뭐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차트적인 부분도 잘 안 보여요. 뭐 추세선도 잘 없고, 그냥 막 올라가니까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따라가면, 거기에서 고점에 물리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뭐 마이너스 50%, 60%, 70%까지도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더 간다고 해서 막 끝까지 갈 것 같아도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그것만 빠집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신규 상장을 또 이제 누가 한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는 사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어.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한 번만 딱 올려주고 그때부터 계속 빠집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신규 상장주가 한참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 상장만 한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가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는 거죠. 기존의 신규 상장주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많이 올라가야 100%입니다. 100% 정도 올라갔다가, 그리고 저점 깨고 내려가서 그 밑으로 올라간 만큼의 또 그 이하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를 잘 타가지고 수익이 혹시나 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신규 상장 되는 것들 이제 보실 때는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심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가요. 이제 그때는 오히려 기존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신규 상장 종목만 내려가는 그런 장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이에요. 이게 반복되고 순환되고 또 내려가 있는 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아래 있는 종목들 대신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제 주말이니까 내일은 검색식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